당신은 이미 예언된 미래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잊혀졌던 운명의 시간표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한 도인이 남긴 단 한 줄의 예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하늘의 문이 열린 날 1936년 음력 정월 대보름, 평양의 깊은 산 중엔 눈보라가 하늘을 삼킬 듯 몰아쳤다. 산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그날 태어난 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동쪽 하늘을 응시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평양도사라 불렀다. 그는 자라며 기묘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 속엔 불타는 태극기, 검은 안개로 뒤덮인 한반도, 그리고 7줄기의 빛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는 그 꿈을 하늘의 표징이라 믿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세상과 운명을 잇는 통로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예언은 1950년대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시기였다. 대한민국은 눈물의 강을 건넌 뒤 한 번에 큰 심장을 뛰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산은 웃고 바다는 말을 할 것이다. 그 누구도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88올림픽으로 세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상징이 아닌 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짜 예언은 이제부터였다. 1980년대 평양도사는 다시 산으로 들어가며 제자들에게 말했다. 2025년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 문을 지나느냐 닫히느냐에 따라 한 민족의 운명이 달라진다. 그는 덧붙였다. 그 해 대한민국은 3가지 표징을 겪게 될 것이다. 첫째, 잊힌 뿌리를 다시 찾고, 둘째, 봉인된 지혜가 깨어나며, 셋째, 남과 북을 가른 물줄기가 빛으로 변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다. 잊힌 뿌리는 정체성의 회복, 봉인된 지혜는 문화와 정신의 부활, 그리고 물줄기의 빛은 통일의 신호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다. 전통 문화의 부활, 정신적 가치의 확산, 그리고 남북 간 예기치 못한 교류의 조짐들, 이 모든 건 도사가 예언한 선택의 시기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마지막으로 남겼다. 대한민국은 지륵 같은 밤을 지나 아침 해를 가장 먼저 맞이할 것이다. 그는 말했다. 내가 본 것은 가능성이다. 선택은 그들의 몫이지. 2025년 우리는 지금 그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 그 문을 열 것인가, 등질 것인가. 봉인된 지혜가 깨어난다. 평양도사는 생전에 무언가를 유난히 아꼈다. 바로 지혜라는 단어였다. 그는 늘 말했다. 지식은 눈으로 쌓는 것이고 지혜는 피로 새기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동안 봉인된 지혜를 안고 있다. 그 봉인이 풀리는 해가 바로 2025년이다. 도사는 봉인된 지혜라는 표현을 단순한 학문이나 정보가 아닌 민족의 본래 정신이라 설명했다. 그는 말했다. 하늘 아래 처음 생긴 글, 사람과 산천이 하나가 되는 마음, 그것이 깨어나는 날, 대한민국은 다시 깨어난다. 그의 말은 곧 한글, 샤머니즘, 그리고 전통 철학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놀라운 통찰을 남겼다. 사람들이 버린 가장 귀한 보석은 바로 자기 땅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가 말한 자기 땅의 생각이란 홍익인간, 천부경, 동학의 가르침, 그리고 삶과 자연을 하나로 여겼던 선인의 통찰이었다. 도사는 말했다. 한민족의 정신은 한때 땅속에 묻혔다. 그러나 그 땅이 흔들릴 때 그 지혜는 다시 깨어날 것이다. 그는 2025년을 그 시점으로 보았다. 왜 하필 2025년일까? 그는 숫자가 흐름을 말해준다고 믿었다. 1955년 한글 전용 정책, 1965년 전통 철학의 쇠퇴, 1995년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는 넘쳤지만 생각은 줄었다. 그리고 2025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의 정보는 차고 넘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묻기 시작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 물음은 곧 지혜의 깨어남을 뜻한다. 도사는 이 시기를 기억의 귀환이라 불렀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자기 정신의 뿌리를 껴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깨어남이다. 2025년,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이미 깨어남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남과 북을 가른 물줄기, 빛으로 변하다. 평양도사는 한반도의 중심을 흐르는 강 하나를 유난히 자주 언급했다. 그 강은 한강도 아니고 압록강도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강이라 불렀다. 그리고 말했다. 남과 북을 가른 것은 군대도 정치도 아닌 그 강이다. 제자들은 물었다. 스승님, 그 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하늘과 땅 사이에 그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 강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2025년 그 강이 사라진다. 사람들은 그가 통일을 말하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도사는 부정했다. 이건 단순한 국경의 붕괴가 아니다. 이건 인식의 융합이다. 그가 말한 물줄기는 오랜 세월 대한민국을 둘러 나누었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었다. 그 선은 이념, 두려움, 그리고 오해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물줄기였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한 줄기 빛이 그 물줄기를 감쌀 것이다. 그 빛은 지혜에서 나올 것이다. 그는 통일을 정치적 사건이 아닌 정신의 연결로 보았다. 그리고 2025년을 그 연결이 시작되는 해로 지목했다. 그 해, 북쪽에서 온 바람이 남쪽의 불을 살린다. 이 말은 단지 문학적 은유일까? 아니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작은 교류와 대화들이 그의 예언과 겹쳐지는 것일까? 남북의 예술 교류, 이산가족, 화상상봉, DMZ 생태 복원 사업, 이 모든 건 물줄기 위로 떨어지는 첫 빛과도 같았다. 도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눈으로 통일을 보려 한다. 그러나 진짜 통일은 마음에서 먼저 일어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다. 그 빛은 서서히 퍼질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강은 사라져 길이 된다. 지금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다. 잊힌 뿌리 다시 꽃피다. 평양도사는 말했다. 대한민국은 줄기를 키우느라 뿌리를 잊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보다도 묵직한 자각이었다. 우리는 산업화의 열기 속에서 속도를 택했고 세계화를 향해 달리며 정체성을 놓아버렸다. 그러나 도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뿌리는 죽지 않았다. 그저 깊이 숨어 있었을 뿐. 그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사람을 하늘처럼 여기는 정신, 홍익인간의 심장. 둘째,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 농경과 조화, 풍류의 철학. 셋째, 문과 물을 함께 품은 기계, 선비의 품격과 장수의 결기. 그는 이 뿌리들이 오랜 시간 역사의 먼지 속에 묻혀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의도적으로 잊히도록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사는 2025년을 기점으로 이 잊힌 뿌리가 다시 피어난다고 예언했다. 그는 말했다. 강철처럼 단단한 가지도 깊은 뿌리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부러진다. 그는 한국 사회가 2025년쯤 정신적 혼란과 가치관의 위기를 맞이하지만 그 순간 잊힌 뿌리가 깨어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가장 어두운 땅에서 가장 오래된 꽃이 핀다. 그 꽃은 바로 정신의 자각이다. 민족의 본질, 전통의 가치, 사람을 위하는 삶, 그것들이 다시 존중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물질에 가려졌던 영혼이 깨어난다. 그리고 그 영혼이 새로운 길을 연다. 도사는 그 깨어남이 정치도 종교도 아닌 의식의 전환으로 온다고 보았다. 한 명이 깨어나고 10명이 느끼고 1000명이 행동하면 그건 역사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2025년 그 뿌리는 다시 꽃이 된다. 그리고 그 꽃은 세상을 밝히는 불꽃이 된다. 지금 당신 안의 뿌리는 무엇을 향해 자라고 있는가? 하늘의 별이 움직인다. 별이 움직일 때 역사도 움직인다. 평양도사는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곤 했다. 그는 별의 위치를 보는 것이 운명을 잇는 일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별은 단순한 천문이 아니었다. 그는 말했다. 별은 곧 사람이다. 하늘에 빛나는 자들이 땅의 흐름을 바꾼다.
그는 2025년 하늘에 있는 별들 중 2개가 특별한 경로로 이동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신호가 될 것이라 했다. 도사는 이를 쌍성의 교차라 불렀다. 하나는 붉은 빛, 불과 변화를 상징했다. 다른 하나는 푸른 기운, 지혜와 치유를 상징했다. 이 두 별이 교차할 때 진실이 드러나고 거짓이 무너진다. 그는 이 사건이 단지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 위에서도 강력한 전환을 만든다고 보았다. 즉, 대한민국의 리더 또는 세계 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치가 급격히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하늘에서 벌어진 교차는 땅에서의 변화를 부른다. 별은 방향을 바꾸지만 사람은 선택해야 한다. 2025년은 그 교차점. 도사는 그 시기를 열린 하늘이라 불렀다.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 잘 선택하면 도약이고 잘못된 선택은 큰 혼란이라 했다. 이 시기, 그는 작은 사람 하나의 결정이 민족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도자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과 선택이 엄청난 변화를 만든다는 뜻이었다. 별은 빛으로 길을 주지만 걷는 것은 인간이다. 그가 말한 두 별의 교차는 외부의 변화와 내부의 각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귀중한 타이밍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당신의 별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2025년 하늘이 흔들린다. 그리고 당신의 운명도 새벽의 문이 열릴 때 모든 어둠은 새벽을 위한 준비다. 평양도사는 언제나 그 말을 반복했다. 가장 깊은 밤 뒤에 가장 밝은 빛이 온다. 2025년 그는 이 해를 새벽의 문이 열리는 해라 불렀다. 단순한 시작이 아니다. 그 문은 지나야만 하는 관문이었다. 그는 말했다. 그 문을 지나면 더 이상 예전의 대한민국은 없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 문을 열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였다. 첫째, 진실한 통합,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서. 둘째, 의식의 각성, 물질 너머의 본질을 보는 눈. 셋째, 선택의 용기, 무너진 틀을 넘어서려는 결단. 그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깨어날 때 비로소 문이 열린다고 했다. 그 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나 그 문 앞에 서게 된다. 누군가는 두려워 돌아설 것이고 누군가는 용기 내어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그가 본 2025년은 그 문 앞에서의 선택의 해였다. 도사는 말했다. 새벽의 문은 모든 이에게 열리지만 모든 이가 그 문을 지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기회의 해이자 시험의 해라는 뜻이었다. 그 문을 지나면 대한민국은 이전과는 다른 운명을 걷는다. 더 강하고 더 깊고 더 넓은 세계로. 도사는 예언했다. 한민족의 정신이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때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는 통일과 평화, 정신의 부흥, 문화의 확장을 새벽 이후의 시대라 말했다. 달빛이 물러나면 태양이 뜬다.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 빛을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남겼다. 당신이 문을 통과하는 자가 되라. 그 순간 당신의 삶도 예언이 된다. 다시 깨어나는 하늘의 뿌리. 평양도사는 예언의 말미에 아주 오래된 비밀 하나를 꺼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한민족은 하늘에서 뿌리를 내린다. 이 말의 의미는 역사를 뛰어넘는다. 단군 이전, 더 오래된 시절의 기억. 그는 하늘의 씨앗이라 불리는 전설을 언급했다. 지구 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 중에서도 하늘의 기운을 타고난 존재. 그것이 대한민국의 뿌리라는 것이다. 도사는 말했다. 잊혀진 정체성이 다시 깨어날 것이다. 그것이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의 사명이 된다. 정신의 부흥, 기억의 회복. 그는 이를 하늘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라 불렀다. 기술도 경제도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그가 말한 진정한 힘은 정신과 철학 그리고 잊혀진 하늘의 원리였다. 그는 강조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때다. 잊어버린 첫 마음, 잊어버린 첫 별. 그것을 찾는 것이 진정한 도약이다. 도사는 이 시기를 원초의 빛이 다시 켜지는 시기라고 불렀다. 그 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깨어난 자는 그 기운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그가 본 미래의 한국은 전쟁이 아니라 사상과 영성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였다. 그 길의 시작이 바로 2025년 지금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적었다. 하늘은 다시 그 뿌리를 드러낸다. 깨어나는 자는 그 빛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미래가 아니라 기억이다. 그리고 그 기억이 다시 불타오를 순간 대한민국은 이 세계를 깨우는 첫 번째 종이 될 것이다. 오래된 미래, 다시 깨어나다. 우리는 지금 한 예언자의 시선을 따라 깊은 산중의 안개처럼 오래 묻혀있던 진실과 마주해왔다. 평양도사가 남긴 7개의 예언은 단지 먼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다. 그 안에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 놀랍도록 맞닿은 흐름이 있었다. 그가 말한 2025년이라는 해, 그저 숫자 하나에 불과한 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궤도를 틀고 하늘이 다시 문을 여는 시점이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다. 고요한 민족의 운명은 언제나 격동의 바다를 지나 새벽을 맞이해왔다. 그 길 위에 놓인 분열과 통일, 침묵과 각성, 시련과 도약의 흔적들. 평양도사는 그 모든 굴곡을 지나 지금 일하는 시간의 문턱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경고하고 있었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가 미래를 단정 짓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말한다. 예언은 경고이지 결정이 아니다. 그 말 속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묵직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 어둠을 지나 새벽의 문을 두드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잠든 채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잊혀진 정신을 되찾고 하늘의 뿌리를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평양도사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며 진정한 통일과 부흥의 시작점일 것이다. 예언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자들만이 읽을 수 있는 운명의 문자다. 그리고 지금 그 문자가 당신 앞에 놓여 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양도사의 예언, 우리 민족의 미래와 닿아 있다고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